이 차를 뽑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이 차를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에요. 또 네? 이게 원래 아버지가 타던 차량이었는데. 아, 이게요? 네, 아버지 차량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거죠. 네. 저는 선택지가 없었네요. 네. 다른 걸 할 선택지가 없었네요. 네. 어... 요즘에 스카니아가 또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차가. 이번에 나온 거 660. 660까지 네, 나왔어요? 네, 660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 걔는 660마력. 네, 그쵸. 미쳤네. 평균 연비는 어떻게 나와요? 연비가 공차 때는 한 4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짐이 실려 있으면은 2.8에서 3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는 퓨어 세이브가 아닌데, 퓨어 세이브라고 지금 신형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연비가 좀 더 잘 나오죠. 이 차가 뭔가 또 조용한 느낌이에요. 타이어가, 이게 타이어 따라서 엄청 소음이 틀려요. 막 겨울철에는 저는 그 깍두기 타이어라고 하거든요. 그거 끼면은 웅웅웅웅 걸. 타이어 경화되니까 또 딱딱해지니까. 그쵸.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왜 느끼냐면 허빈님 차량을 타고 네. 이렇게 돌았을 때 네네. 생각보다 타이어 소음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되게 정숙합니다. 네네. 540 모델이고 덤프고에서 저는 더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조용한데요. 이 정도면 진짜 조용한 거. 엄청 조용해요. 승용차만큼 조용한 것 같아요. 제 아이오닉이랑 거의 비슷한데. 전기차? 이게 또 승차감이 공차 때랑 짐 실려있을 때랑 또 틀리실 거예요. 이게 짐 실려있을 때가 더 부드러워. 그쵸, 서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공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좋은데. 짐 실려있으면 차가 이렇게 롤링을 많이 타요. 갸우뚱. 아무래도 서스 차다 보니까는. 이 차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트라이덴 모델은 회전 반경이 엄청 작아요. 다른 트럭들에 비해서 회전할 때 굉장히 좋고, 트라이뎀을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트라이뎀은 이제 다른 앞사바리 차량들과는 다르게 1사축이 움직여요. 앞사바리 차량들은 1, 2축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트라이뎀은 공차 때는 4축이 올려지고 짐이 실리면은 4축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1사축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사버리 차보다 회전 간격이 더 짧겠네요. 그쵸, 많이 짧죠. 얘도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있죠. 지금 키고 가고 있는데. 지금 키워? 네네네. 그러니까 앞차랑 간격까지. 네, 조절하는 거예요? 간격 조절되고 알아서 멈추고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볼보 세단들도 많이 시승을 해봤지만 진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킨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이 앞차랑 간격을 되게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맞아요. 핸들 잡아요, 얘가. 아, 지가 잡아요? 네네네. 승용차처럼 중간으로 간다 그건 아니고 차선을 네, 그쵸. 저 이거는 필수 아이템. 편한 것 같아요. 되게 진짜 편한. 편하게. 그리고 또 야간 주행할 때 네. 헤드라이트가 또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볼보가. 밝아요? 밝기도 밝은데 그 오토 헤드라이트를 딱 키면은 그 차 있는 부분만 이렇게 꺼졌다가 아, 진짜? 켜지고, 네, 그 차에 들어가는 그쵸. 아우디 들어가. S클래스, 아우디, 그쵸. 클래스 이런 어시스트 빔이라 그러죠. 그쵸. 와, 대박이다. 아, 그리고 새벽 4시에 움직여야 될 테니까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그쵸. 되게 쏠쏠하게 쓸 수 있게. 맞아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볼보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시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리타더가 안 달린 거. 없어요? 리타더가 안 달려 있어요. 이거는 엔진 브레이크고 볼보에는 리타더가 안 달려 있어요. 아마 다른 차들도 제가 알기로는 리타더는 안 달린 걸로 알아요. 진짜? 네네, 볼보는 안 달린 거 같아요. 그럼 지금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배기 브레이크만. 그쵸. 배기 브레이크 몇 단까지 있어요? 3단까지 있고, 이제 훌이 넣을 수 있는 그 이거 A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 변속기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쵸. 후속 주행할 수 있게끔. 그쵸. 그래,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적이. 근데 리타더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동력이 안 좋다고는 또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또 괜찮아가지고. 아, 브레이크 자체는 좋은데 네네네. 브레이크 조작의 편의성이 별로는 아니에요. 그쵸. 허빈님은 이 실내가 되게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못 느끼세요? 저도 좁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또 키가 얼마나 되시죠? 185? 194. 194? 네네. 어차피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거든요. 아, 키가 또 커가지고 조금은 작다고 느끼는데, 이게 뭐
덤프는 또 하이탑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사각지대 같은 게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우측 방향 시스템을 키면은 카메라가 나와서 사각지대는 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주는 권이 있네. 그쵸. 오. 좌회전 넣으면 좌회전도 가요? 좌회전은 안 나요. 아니 우회전만? 네. 왜 발전장인데? 아 진짜요? 좌회전은 제가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긴 뭐 그쵸 그거 네. 그렇죠. 정비 비용은 이제 지금 이 차가 네. 그 사축이 조향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자꾸 경고등이 들어와요. 네? 그게 한 번씩 자꾸 경고등 들어와서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고등만 들어오는 거야? 조향이 안 되는 거야? 사축 조향이 안 된다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아 진짜? 네네. 근데 이게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센서 문제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볼보가 센서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이 센서가 되게 많은 차여가지고 차 출고했을 때도 이 운전대 시트에서 자꾸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보증이 남아있어서 그냥 수리를 했죠. 보증 수리로? 네. 보증 아니었으면은 이 시트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시트만. 에어서스라서 확실히. 네네. 미션 한 번 내렸었어요. 미션 한 번 고장 났었어가지고 그때 한 번 내렸어. 그때도 보증 수리 하지? 네, 그때도 보증 수리했어. 다행이다. 기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막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 딱 만나면은 5단에서 기어가 안 들어가더라고. 아예 멈춰있네요. 네. 고정으로 가는 거. 네네. 클러치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미션을 한 번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 생각보다 호비님도 그렇고 수비님도 그렇고 미션 문제가 네. 있었네. 네네. 서비스 센터는 어때요? 뭐 보통 예약을 하고 들어가서 뭐 바로바로 수리는 하긴 하는데 뭐 친절하기도 친절해요. 볼보 서비스 센터는. 예약 잡기는 안 빡세요? 근데 그냥 전화로 어차피 차 등록돼 있으니까는 전화로 예약하고 들어가면. 근데 볼보는 아시겠지만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여기 보시면 다 서비스 센터거든요. 이게 오, 지역마다. 확실히 네네. 이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아무래도 유지관리면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먼저 이게 볼보 트라이덴 덤프예요. 근데 아들이 타고 있는 게 지금 2년째 돼가는 거고 제게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고 이게 한 8가지 정도가 변했다고 그러는데 좀 바뀌어가지고 나왔어요. 엔진 미션도 바뀌었고 이 차랑 비교했을 때 엔진 미션 달라요? 네 엔진 미션이 좀 더 바뀌었어요. 개선이 이루어진 버전이구나. 이거는 연비 위주로 조금 이제 세팅이 된 차 같고 이게 같이 주행을 해도 힘은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은 네, 얘가 더 좋고 뭐 이제 탄력을 받았을 때나 이럴 때 뭐 내리막 주행이나 이런 것도 얘가 또 낫고 연비면에서 따지면은 똑같은 코스를 다녀도 한 20m 정도? 20, 30 차이는 나요. 그런데 이 차가 똑같은 FH 540이어도 연식 변경이 되면서 좀 더 개선이 이루어진 버전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 차가 풀 세이브 돼 있다고 원래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었는데 네. 제가 보기 싫었거나 다 떼버리고 제가 랩핑을 다시 한 거고 이게 24년 1호 차예요. 1호 차예요? 1호 차예요. 그럼 이거 단종을 리뷰해야 완전 신기하구나. 네, 24년형 1호 차였고 저기 어댑티브 컨트롤 시스템도 많이 변했고 타이어 사이즈도 좀 변했고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들레미 차에는 12R이 다 껴져 있었어요. 234가. 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빼고 12R로 바꿨는데 처음에 왜 그 29.5인가? 조금 작은 타이어 있죠. 네네. 예, 그게 껴져서 나와요. 사이즈가 좀 더 작은 타이어. 예, 예, 예. 타이어 크기도 약간 연비 때문에 작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 그런 것도 있는 조화가 것 약간 같아요. 좀 예, 예, 예. 랩핑은 따로 하신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따로 했었어요. 랩핑 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이거 한 30만 원 줬나 이거? 근데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만트럭 이거- 보시면 거의 그 호랑이 붙어있는 랩핑이 순정이잖아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근데 얘도 완전 순정 느낌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네, 색도 제가 고르고 디자인도 이렇게 하고 선택을 직접 하셔가지고. 네네네. 지금 아버님 개인 차량이 저기 있었는데 네네네. G80 무광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네네. 센스 있게 뽑으셨다 했는데 제가 놀란 부분은 무광 PPF랍니다. 네. 진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무광 PPF까지 네. 차에 되게 애정을 많이 쏟고 계시고 네. 차를 굉장히 많이 닦으신다고 들었어요. 많이 닦죠. 수빈님 차량을 보면은 네. 아니 이게 차가 좀 더럽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도
거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트럭이 이렇게 깨끗한 트럭은 처음 봤어요. 여기 기름통 보시면은 헐. 광이 기름통이 반짝반짝해요. 실내도 많이 깨끗하게 하시죠. 네, 타보셔도 되고.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신발 벗고 타겠습니다. 아이, 그냥 새 차인데요, 이거? 실내에서 저 차랑 다른 점은 없는 거죠? 구성에는 다른 게 없는데 네. 뭐 이제 조작법이나 뭐 이게 조금 틀린 게 있죠. 아,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돼요? 네,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시트도 거의 똑같아 보이고. 시트나 이런 거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4년형부터 네. 이게 생산 국가가 틀려졌어요. 오? 그래요? 이게 방콕 어디서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아, 근데 내장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들 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격 그런 부분에서 원가절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다그락다그락 소리도 많이 나고. 아,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차량을 되게 많이 바꿔보셨을 것 같은데 트럭은 뭐가 제일 좋아요? 어디 트럭이 제일 좋아요? 글쎄요, 지금 제가 뭐 타고 있으니까 볼보가 좋다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현대차도 탔었고 대우차도 탔었고 스카니아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네. 스카니아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가 아시아에서 수입해서 들어왔었거든요. 아시아 트럭. 네, 아, 그때부터 했었으니까 뭐 많이 타보기는 했는데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쿠션면이나 장고장이 없거나 이런 거는 볼보가 좀 난 것 같고, 그래요? 네. 뭐 제동력이나 이런 뭐 일반 토크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또 스카니아가 또 난 것도 같고, 요즘 또 스카니아가 많이 변해갖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 스카니아가 스카니아 또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차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